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고고TV는 추석날이란다.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에 반드시 성당을 갑니다. 성당을 가서 같이 찬송을 하고 대중 집회는 원래 안 합니다. 소예배당 가서 묵상기도나 조금 하고 올까 합니다. 인간의 도피처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죠. 하느님의 존재를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도피처는 부처님이고 하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문화일보의 이용식 주필의 사설과 칼럼을 간혹가다 소개시켜 드리죠. 문화일보의 이용식 주필이 칼럼을 썼는데 거의 제 생각과 비슷하고 해서 또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직적, 즉 문재인의 조직적 국헌문란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고고TV도 초기에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2019년 6월 달에 개설했어요. 개설하면서 문재인의 내란 외환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당대의 필진들도 신문 사설과 칼럼을 쓰는 당대의 필진들도 문재인의 내란 외환죄를 연계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벌써 1년 반이 지났죠. 고고TV는 이 정권은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고 이 정권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벌써 민심의 폭동에 의해서 없어져야 할 정권이에요. 이 정권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좌우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과 상식, 그죠? 기본적인 사회 규율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바로 헌법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며 우리는 할 말을 다 해야 되며 우리의 생각은 자유로워야 되고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야 되고 그죠? 우리의 재산은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게 국정 존립의 근본입니다. 그걸 다 파괴하는 게 이 문재인이란 작자예요. 이런 놈이에요.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대통령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근데 30% 내지 38%의 문바들에 의해서 질주하고 있죠. 그죠? 이용식이가 다시 내란죄를 들고 나옵니다.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조직적 헌법 파괴는 내란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행위로 구성된다. 국헌문란과 폭동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국헌문란은 정당한 절차 없이 헌법이나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해 하는 것의 두 가지다. 헌법이나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없애버리는 것,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해 하는 것이 두 가지다. 헌법 기본권 조항이나 대검찰청 권능을 무력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폭동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례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고지를 의미하는 최강의 개념의 폭행 또는 협박 및 준비 보조 행위라고 난해하게 정리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풀어보면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권력과 제도를 악용해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의미다.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로 해서 김영삼에 의해서 처단당하죠. 그죠?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그 다음에 무기로 감형되고, 그죠? 그 다음 30명으로 감형되고, 김대중이가 풀어주죠. 그게 뭐예요? 군부 정권,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해하고, 그죠? 또,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했다 해서 내란죄를 씌워버리죠. 그거 맞는 거예요. 전두환을 우파가 맞아요. 근데 전두환이 나와서 문재인을 군사혁명으로 봤을 때 썰어버리는 군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고고TV에 보지 마요. 그래서 국민의 헌법 가치를 갖다 파괴한 게 전두환, 노태우의 12.12 사태였죠. 그럼 문재인은 여기서 뭐가 들어가죠? 헌법 가치의 파괴가 들어가죠. 군사 쿠데타는 안 했지만은.
문 정권은 촛불혁명 완수를 앞세워 무고한 전임 정권 사랑과 정책도 겁박했다. 2018년 개헌을 발의했을 때 국가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었다. 자유를 삭제하는 것이 내란죄에 속하고 내란죄는 예비, 음모, 선동도 현직 대통령도 처벌받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다. 그죠? 민주론 안에 자유가 다 포함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있죠. 그 자유를 떼내려고 한 것이 예비였고 음모였고 선동이었다. 그래서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내란죄를 갖다가 저질렀으며 처벌받고 극형을 쳐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용식이가 하는 말은. 좀 많이 나가긴 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재인의 헌법 파괴와 우리 국민 생활의 파괴, 정신의 파괴는 단순히 국정농단으로만 처벌돼서는 안 된다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헌법을 부정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그거 말하려면 몇 시간 걸리겠죠? 그죠? 국정농단은 매 시간마다 일어나는 것이 문재인이라고. 문재인은 국정농단으로만 처형해서는 안 돼요. 정권을 찾아와야 하는데, 아무리 다수결 절차를 거쳐도 헌법을 벗어난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헌법 가치예요.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리지만은 민주주의의 원리는 소수를 보장하라는 것도 민주주의의 원리고 그게 헌법 가치란 말이다. 이런 소리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성 60%를 앞세워 그런 법률을 마구 창작하고 파괴한다. 법률로 헌법을 뒤엎는 국채 하극상이다. 국채. 그죠? 나라의 근간을 파괴하는 하극상이다. 총선 득표율 차이는 49% 대 41%다. 그런데 야당 등 반대 소리를 짓밟는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대통령은 되레 야당을 짓밟고 조롱하는 것을 부추기고 헌법재판소는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이가 새해 벽도 2021년 1월을 출범을 독려하는 공수처는 상징적으로 문재인이가 내란죄를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의 파괴다. 헌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헌법기관인 검찰보다 상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 파괴며 정치 중립 장치도 거세해버렸다. 없애버렸다. 친정권 인사들로 처장과 검사 수사관들을 채워 가동하고 권력 연루 사건들을 이첩받아서 뭉개거나 뒤집으려 할 것이다. 갈릴레오는 말을 했다. 천동설을 강요한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나의 양심은 지구는 돈다 치동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를 갖다가 자행하는 것도 대한민국 양심을 죽일 수는 없다. 공수처가 출범해도 공수처는 위헌이다.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그냥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없애버려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정권을 잡더라도 문재인을 갖다가 대지게 해놓고 없애야 돼. 5.18 왜곡체결법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다. 볼테르는 당신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주장할 권리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겠다. (21세기에) 이론, 다른 의견을 처벌하는 법이 버젓이 만들어졌다. 광주 출신으로 5.18을 직접 겪었던 최진식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진식 교수는 5.18이 전두환을 닮아간다. 우리가 전두환을 물리치려고 5.18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민주당이 5.18 전두환과 같이 돼버렸다. 문재인이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마찬가지다. 휴전선 인간의 전단 날리기 예방은 빌미일 뿐이고 북한의 자유세계 정보를 유입시키는 일을 차단한다. 공수처는 문정권 수호법이고 전단법은 김정은 비호법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서도 한번 찍었는데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요새 찍는 게 너무 많아서 최근 무더기로 만들어진 경제 관련 법률, 경제 3법, 경제악법 3법,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최소한의 규제도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헌법 경제조항 119조에 크게 일탈했다. 자본시장 원칙을 과도하게 훼손하며 친노조, 반기업 편향성도 좋아하는 거리와 멀다. 상권 분립도 이미 붕괴할 지경이다. 여당 독주국회도 코드 인사들로 채워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문재인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이런 모든 사태의 정점에 문재인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라고 시작하는데 문재인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조직적 헌법 파괴는 내란죄다. 형법상 내란죄는 이건 말씀드렸고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가 않다. 그러나 자유민주, 헌정의 붕괴를 저지할 정치적 봄은 아직도 멀다. 야당의 무기력 탓이다. 서울, 부산 보궐선거 때 출래 불사춘 한탄을 하지 않으려면 봄은 왔는데 봄이 오지 않았다. 탄핵 등 과거 시비는 가슴에 묻고 현재 투쟁과 미래 집권에 매진할 세력으로 뭉쳐야 한다.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확장해야 한다. 제 말이랑 똑같죠? 제가 이 사람들한테 영향받는 거 없어요. 저는 누구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고고TV 개인 생각을 방송하는 방송이에요. 국회의원 기득권을 버릴 결기로 대한민국 정상화 기치를 선명하게 내걸고 사사건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출래불사춘이라는 게 한 번 있었죠. 1980년 서울의 봄. 그때 어떻게 됐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한테 암살을 당하자 서울의 봄으로 대학생들이 서울시청 앞으로 다 나가고 저도 나갔는데 다 나가고 그렇죠? 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가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 해가지고 전두환한테 정권을 헌납했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정권을 헌납하고 지금 현재 봄이 오고 있어요. 민심은 이 정권을 칠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죠? 국민의힘은 수구 꼴통에 의해서 홍사리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죠? 뒷다리 잡히고 안철수라는 애는 또 밖에서 자기 중심으로 모이자 그러고 있죠. 출래불사춘이 다시 안 오리란 법은 없죠. 그렇죠. 우린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죠? 중도하고 진보, 합리적 진보까지 나가야 돼요. 개혁 진보까지. 그거 포용하지 않으면 또 져요. 쟤네들이 문재인이가 노리는 것은 이쪽에 국민의힘과 수구꼴통 TK, 그 널수레한 넉다리들, 틀딱들, 이런 것들에 그죠?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대권을 갖다가 자기들은 집권 연장을 한다고 자신만만하게 하고 있어. 그렇죠? 서울시장 가져오면 뭐해? 막말로. 서울시장 가져오고도 대권을 우리가 못 가져오면 출래불사춘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대권을 갖다가 문재인으로부터 탈환해서 우리의 보수 중도를 정권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다시 과거와 같이 성장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 다른 사칭 돈벌레 쓰레기 우파 가서 욕하세요. 그거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걔네들이. 당장은 586 민주건달 그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고 그 홍세아 있죠? 홍세아. 그걸 말하는데요. 좌파죠. 홍세아도. 진보 좌파죠. 그죠? 파리의 택시 운전사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명박을 엄청나게 쳤죠. 근데 홍세아라는 애가 586 민주건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좌파를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는 친구가 일반 대중들한테 인문학 서적 하나 가지고 그죠? 얘들마저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허물어지는 과정인데 우리 때문에 안 허물어지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당장은 586 민주건달, 또 삼류 출세주의자들, 진중권이가 한 말이다. 삼류 출세주의자들에 맞설 전문가들 책임도 막중한데 없어. 김건식이 하나가 스피커라는데 김건식이는 너무 정치적인 포장이 강해. 인문학적으로 치는 애들이 없어. 이 정권을. 그것이 참사예요. 제야에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일부 우파를 자랑사로 하시는 분들은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의 논조가, 야권의 스피커로 야권의 스피커로,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 스피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단순히 돈벌이에요. 아니, 진중권이가 언제 돈 벌어요? 이런 거 하면서 가장 치는 게 진중권이는 신문에 칼럼 쓰고, 그죠? 또는 강연 가고, 그래서 돈 버는 애지. 그것도 누가 그 사층 쓰레기 돈벌레 우파여들 자식들은 모여가서 거기 가서 돈 벌고 삥 뜯고 있지. 대국민 중도 또는 합리적 보수한테 그거 먹히지도 않잖아요. 홍세아나 진중권 같은 애들이 전문가다.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전문가인데 그런 점에서 진보 성향 인사들의 양심적 목소리와 평검사 전원의 입장 표명은 의미가 크다. 그렇죠. 문재인을 허무는 것은 고고티버에 같은 이런 유튜버나 사칭 쓰레기 돈벌레 우파, 그 돈벌이 우파 나이 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중간에 있는 개혁 보수들이 문재인을 허물고 있다 하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고고티브가 그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한 명, 두 명이라도 고고티브의 논조,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저런 우파 유튜브도 있었네. 저런 합리적인 사람도 있었네. 깔찌개는 문제는 조질나게 까고 외연 확장을 하고 중도하고 진보적인 개혁성까지 우리가 보듬어야 하고 호남까지 서진 정책을 해야 되고 호남을 갖다가 차별하지 말자. 그게 정치적인 공학에서 나온 것이 이런 방송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찬성을 해주고 네이버 댓글에 가서 고고티브의 논조를 갖다가 써주면은 그것이 불쏘시개가 성냥갑 하나가 힘이 된다는 것. 그게 방송의 고고티브의 방송의 본질이에요. 법원에도 재판이 곧 정치식의 저질 판사가 빌붙지 못하게 해야 한다. 탈원전 같은 엉터리 정책에 대한 관료 영혼도 절실하다. 관료 영혼도 절실하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관료 영혼들도 절실하다. 각 분야 지식인들은 의용궤변에 맞서야 한다. 내년은 국가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지 무한 이탈로 치달게 할지 판가름 나는 해가 된다. 서울 보선과 서울 보선이 없더라도 내년은 내후년에 대선을 위해서 국민들의 지식인들의 봉기는 시작됐지만 이 친구는 지식인들의 봉기를 더 요구하지만은 양심 있는 진중권이나 홍세아나 서민이나 이런 공경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도 양심 있는 중도 지식층과 진보 개혁주의자들이 문재인을 더 치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보수에는 그런 사람이 없네? 그죠? 문재인을 치려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정치를 하려는 애들이네? 이거 참사예요, 참사. 이게 보수의 어젠다가. 그래서 보수가 집권하기가 되게 힘들다니까? 고고티브에 빽빽거리고 방송하는 것은 10년의 집권을 열릴 수 없지 않느냐? 10년의 집권이 열리면 15년이 갈 수가 있다. 15년을 좌파가 하면 말입니다. 나라는 진짜 100% 좌파로 돌아가 버려요. 국가를 완전히 바꿔요. 주류 세력을. 지금도 그 작업을 얘네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문재인은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에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우파 유튜브 따라다니시는 분들, 제발 문재인을 치는 데만 신경을 쓰고 국민의힘, 발목 잡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유승민, 김무성, 김종희 나도 안 좋아해요. 힘을 안 합치면 언제든지 필패합니다. 4.15 총선 때 여실히 보여줬어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성탄절 한 3, 4일, 4, 5일뿐이 안 남았죠. 그죠? 이번 날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